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걸 폐기했네요. 오늘 폐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등 국익을 포기하더라도 조국과 조국 딸만 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리적 추론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억측인지 합리적 추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하루 만에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싹 지소미아로 바뀌었습니다.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이 1위부터 10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가 하루 만에 이게 싹 바뀌었습니다. 지소미아로 싹 바뀌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음모고 흉계 같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조국과 조국 부부, 조국 동생, 특히 조국 딸 조민에 대해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의 검증이 시작된 거죠. 감춰진 조국의 더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특히 조국의 딸 조민으로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해지니까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쫙 내려가고 막 특히 조국 딸 조민에 대해서는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단국대 막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권은 어떤 전략을 주로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돌려라.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와 지르게 하고 서쪽으로 훌렁 타고 넘어가게 하자. 그런 국민 눈속이기 게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림이 형편없이 그려지자 드디어 오늘 일본과의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을 파기함으로써 완전 성공했습니다.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부터 10위까지를 지소미아로 덮었습니다. 국익보다 국가의 실익보다 조국 조민 구하기가 먼저입니까?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이익, 실익 이런 게 뭐가 있죠? 국민의 감정에 콕 찔러가지고 그냥 국가 이익을 놔버리고 일단 반일 감정 일으켜서 계속 끌고 나가겠다. 내년 총선 때까지 끌고 나가겠다. 이런 전략의 일환 아닐까요?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아우 정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 실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청문회 일자가 다 돼가는 그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 며칠 전에 바로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야, 날짜 잘 잡죠? 딱 맞춥니다. 왜냐하면 9월 2일 정도에 조국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물타기 다 해보는 겁니다. 싹. 그리고 청문회 당일 하루만 버티면 청문회 채택되든 불채택되든 문재인이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게 시나리오 끝입니다. 그것만 타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걸로 청문회 전국은 끝나버립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정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뭐죠? 불과 몇 시간 만에 1위부터 10위까지를 차지하던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 기사가 싹 사라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지소미아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노린 것이었다면 작전은 일단 성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뭡니까? 한일 갈등 장기화 외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국익보다 정권의 안정이 먼저입니까?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을 구하는 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 추론이 맞느냐 틀리냐를 검증해 보려고 그러면은 이 지소미아 파기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초점 맞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딱 드러나죠. 정확하게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혜택은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원래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은 하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면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연장은 하되 교류는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틀은 유지하되 정보를 주거나 받지는 않는다는 소위 절충 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을 전제로 한 향후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협상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유건 중앙안보실 1차장의 공식 발표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단에게 신문사 윤전기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급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마지막에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선언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추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들은 뒤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조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바른미래당 H의원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다. 굉장히 정확하게 보죠. 문조 동맹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과 조국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들의 댓글을 좀 보니까 좌파 성향의 댓글러들이 이런 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받을 게 뭐냐? 우리도 곧 첩보위성 5개 쏜다. 참 절대가리 없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5개면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이 5개가 다 상용해서 성공적으로 돌아다닌다고 칩시다. 우리 위성 발사 실패한 적도 있죠. 이런 실패 없이 전부 다 100% 성공해 다 위성이 다 성공해가 돈다고 칩시다. 그러면 5개가 우리 북한 상공을 2시간에 한 번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10개에서 20개 사이의 인공위성을 같이 돌리면 약 30분 단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30분 단위로 북한을 쳐다보게 되면 북한이 움직이는 상황을 30분 만에 한 번씩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차가 여기 있었는데 일로 갔구나. 이 차가 미사일 발사 차량이다. 흔히 말하는 텔이다. 텔이 여기 있었는데 30분 만에 저기가 있구나. 발사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2시간 만에 분석한다면 2시간이면 차가 얼마나 멀리 갑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 사전 정보 능력이 몇 배가 증가한다고요? 4배가 증가합니다. 우리 5개를 성공적으로 다 돌린다고 쳤을 때 우리 5개가 성공적으로 2시간 만에 한 번씩 북한 상공의 영상을 찍어 보낸다고 할 때 일본에는 위성이 몇 대가 있습니까? 10대에서 20대, 15대는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합계 20대를 돌리는 거랑 같습니다. 5대 돌리는 게 더 정확한 군사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20개를 돌리는 것이 더 정확한 군사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질문을 제가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지소미아의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지금부터 틀어드리는 이 동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이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지소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듯이 현 정치권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마치 진짜 카드로 쓸 것처럼 예비 카드로 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 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것, 이건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외교와 안보도 구분을 못하는가? 외교는 외교고 안보는 안보입니다. 국방은 국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특히 한미 관계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김정은이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적화 통일됩니다. 와, 정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정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미국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본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도 일본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의심하게 하는 전파 신호를 포착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그 다음날 29일 오전 3시께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을 발사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계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 특히 화성 15호 발사할 때는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감지해내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일본의 정보력입니다. 일본의 정보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보를 공짜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및 정치권에서는 한일 무역 분쟁에 미국을 중재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일 협상 카드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폐지 카드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19일 오전 무슨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지난 18일 문재인과 오당 대표가 만났을 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답니다. 이건 미칠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들으라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건 마치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걸고 자해 협박하는 겁니다. 자살 협박. 우리 그냥 죽을게 하고 자살 협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걸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하고 중재를 시키려고 합니다. 미국 보고. 그런데 이게요, 진짜로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뭐 했느냐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 막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떤 흠집을 잡아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때 잡아낸 게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못 잡아서 환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죠. 특히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이 지소미아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들어볼게요. 그것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우리를 표시했습니다. VOA 아시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파기를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쓰자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인 셈입니다. 스콧 스나이드라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우리 한국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고 하는 행동은 한국의 치명적인 결과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동맹 등 친밀한 국가에 있는 나라끼리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바깥에 새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는 나오고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게 어떻게 체결됐냐면요.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이때 지소미아가 거론되고 그해 11월 23일 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담았는데 한국은 2급, 3급 기밀을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거나 특정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입니다. 영어로 하면 시크릿급과 시크릿급 하게 되면 아주 높은 급의 기밀이거든요. 그리고 컨피덴셜급 하게 되면 시크릿급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극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성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가 주로 받게 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런 정보를 받게 되고 우리가 주로 주는 정보는 휴민트, 즉 인적 자원에서 인적 정보 자원에서 얻은 것을 일본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를 인적 정보 자원에서 알 수 있나요? 이건 바로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이나 정찰 자산에서 감청하는 것, 정찰 자산이 보는 것 이런 것에서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실시간 정보는 일본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미사일 발사 징후를 하루 전에 알아맞히는 일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협정을 우리가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특히 실시간 정보, 바로 몇 초 후, 몇 분 후, 하루 후 이런 정보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휴민트, 즉 인적 정보는요, 우리가 파견한 간첩이나 또는 탈북자들 또는 북한 내부에서 넘어오는 정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상황 파악이나 정황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시간으로 바쁜 정보, 긴급한 정보는 어디까지나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또는 정찰 자산 이런 데서 넘어오는 것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후에 북한에서 핵 미사일 발사한다 이런 걸 알아맞히거든요. 그것을 받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자해 협박, 자살 협박 아닙니까? 대충 기에 나오지만 대충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이 5기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있다고 해봤자 위성 중계해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고급 정보 위성 이런 건 우리 없거든요. 첩보 위성은 없습니다. 이지삼이 6척이 상시 운용되고 있고요. 일본의 지상 레이더가 엄청난 게 4기가 이게 동원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사드보다 더 디테일한 감청 정보 같은 것도 다 가져옵니다, 일본은.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17대 있습니다. 우리 한 서너 대 있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해상 초계기가 무려 77대가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 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 정보 등을 한국에 그대로 공짜로 줍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중북 접경지대에서 얻은 인적 네트워크, 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이런 것으로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거거든요. 이거 주고 예를 들어서 한마를 주고 한가마니를 받는 이런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1년이 연장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랑 맺은 건 5년입니다. 일본하고는 짧게 맺었습니다. 아마 일본이 짧게 하자 그랬겠죠. 자기네들이 언제라도 우리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3개월 전에 이거 폐지 통보를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1년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연장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왜 일본에 이렇게 질질 싸고 있습니까? 질질 매고 있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어디 갔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하고 교섭했던 게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지금 똥줄이 빠지게 미국으로 달려가서 지금 바지가랭이를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미국 협조 요청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일 터지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 하는 게 뭡니까?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꽉 붙든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는요,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 한번 볼까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할 때는 4가지를 얻어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해가지고 일본의 관여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해라 해가지고 책임 통감한다는 말 받아냈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고 반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를 지원해가지고 금액이 작든 많든 그것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 줄 압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겁니다. 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잘못을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되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친일파 같은, 친일파보다 더 못한 아주 종일파 같은 그런 제안을 문재인이 하고 있잖아요. 완전 친일파는 문재인입니다. 일본한테 이런 걸 제안하다니요. 제국주의. 박근혜 정부는 어떤 걸 얻어냈습니까? 일본군의 관여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지원 다 받아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하나도 받아내는 거 없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자입니다. 미쳤습니까? 왜 우리가 돈 내줍니까? 우리 기업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을 강제징용해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친일파같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잘못을 일본이 모두 인정하게 한 다음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잘못을 우리 기업이 공동 부담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참으로 굴욕적인 느낌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하고도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가지고 외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미국한테 매달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는지 원문 그대로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I said, 내가 말했다. How many things? 얼마나 많이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내가 얼마나 많이 개입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떻게 더 개입을 해야 되냐?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북한 문제에도 개입하고 있고 I'm involved with so many different things. 그 외에 다른 일 전부 다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더 개입하라는 거냐?
이거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탁 까놓고 보도 잘 안 해요.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탁 까놓고 보도 안 해요. 이거 그대로 외신에서 뺏겨온 겁니다. 저는 그 한 글자도 없어요. A자, B자 하나, A, B 철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But he tells me.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한테 이야기한다. They have a lot of, 억수로 많다 이 말입니다. Friction, 마찰이 억수로 많다. Going on now, 지금 with respect of trade, 무역 문제로 억수로 마찰이 많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마디 더 쏩니다. It's like a full-time job. 그런 거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린다. 거기에만 매달려야 된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노? 그런 거는 완전히 풀타임 잡이다. 완전히 시간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전 세계 다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그런 데 쓸 시간이 어디 있냐? It's like a full-time job. 그거는 풀타임 잡 같은 거다. 하루 종일 신경 써야 되는 거다. Getting involved with Japan and South Korea. 일본과 남한을 중재하는 거는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는 풀타임 잡이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 But I like both leaders. 그렇지만 나는 둘 다 좋아한다. 뭐 그런 거죠. 외교적 은사죠.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Hopefully. 바라건대 they can work it out. 그 사람들이 풀 거야. 바라건대 그 사람들도 풀 수 있어. 자기네들끼리 풀 수도 있어. 이거요. 나부르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엿먹으라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한테. 일본의 정보력이 어느 정도인지 역사상 일본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쓴 거 한번 볼까요? 19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항공 칼기 격추 사건 알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장 먼저 포착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이 제일 먼저 포착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감청기지가 전투기 조종사하고 지상관제소하고 교신하는 내용을 다 녹취를 해놨어요. 이런 데입니다. 일본 감청기지 사진 뒤에 나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다 녹음하고 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런 정보를 다 놓쳐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1987년 김현희 아시죠? 저 사진 나온 거.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 때도 일본의 정보력은 빛이 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원 김성일과 김현희가 사용한 일본 여권이 위조됐다는 사실과 바레인 공항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았어요. 일본 정보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의 정보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한 겁니다. 정보의 가치는 항상 신속성과 정확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도 필요한 시간보다 더 뒤에 나오는 정보는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를 1초만 늦게 줘도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1분만 늦게 줘도 10분만 늦게 줘도 1시간만 늦게 줘도 하루만 늦게 줘도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소미아를 우리가 폐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해 공갈단입니까? 정보의 종류는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모아도 신호정보, 통신정보, 전자정보, 개척정보, 인간정보, 영상정보 여러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일본한테서 받고 우리가 주는 것은 인간정보밖에 없습니다. 휴민트밖에 없어요. 일본은 한국에는 한 대도 없는 정보 수집 정찰 위성을 무려 10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6대한테 받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10대예요. 지상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 0.4m급 광학위성 4대와 야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 위성 2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북한 상공을 지나다니면서 풍계리, 평북 동창리, 미사일기지 이런 데 다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줍니다. 북한 전역의 텔 아시죠? 이동식 발사 차량 이스칸데르 같은 거 쏠 때 한 군자리에서 쏩니까? 차 몰고 다니면서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데서 쿵 하고 쏘는 거 아닙니까? 그 텔, 이 미사일 발사 차량 이거 움직임도 일본한테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까지 해상도 0.25m급 고성능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합니다. 이런 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발로 차서 되겠습니까? 아까 첫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2017년 11월 28일 북한이 화성 15호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징후를 하루 전에 파악한 게 일본이라 그랬죠. 어떻게 추적했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겁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사리키 기지에 있는 X밴드 레이더하고 뒤에 나오지만 감청 장비입니다. 일본 X밴드 레이더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보가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 기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를 입체적으로 수집합니다. 위성,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정찰기, 이거 다 합치면 30대가 넘습니다. 30대가 넘는 조기 경보기, 정찰기, 첩보위성 10기, 그 다음에 이지스함, 요게 바로 감청기지입니다. 요게 감청기인데, 요 제가 비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데, 요것이 한국, 러시아, 북한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버립니다. 전투기와 항공기와 관제소와의 송신, 교신 내용 다 듣고요. 다 파악하고 녹취 다 뜹니다. 이게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 있는 항공자위대 노바로 기지인데요. 이 최첨단 도감청 시설에 안 잡히는 건 없습니다. 이거 우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조기 경보기, 정찰기, 그리고 공중급유기, 이게 항상 비행기를 24시간 떠 있을 수 있게 하죠. 조기 경보기. 한국과 일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를 교류할 때는 이런 고급 정보를 받고 우리가 주는 거는, 우리도 물론 휴빈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지스함 있으니까 거기서 파악한 정보 줍니다. 그러나 이지스함의 대수가 우리 몇 대입니까? 일본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받는 거는 정찰 위성 사진, 통신 감청 정보, 해상 초계기 등을 통한 북 잠수함 동향 정보까지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파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해 공갈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 안보를 가지고 그냥 장난을 다 쳐버립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정찰기가 북한을 못 쳐다보도록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에 관계없이 조기경보기나 이런 고고도 정찰위성 또는 인공위성으로 다 쳐다보죠. 우리는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북한을 쳐다보려고 해도 이 밑으로 날아다녀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단이라 그러죠. 그 사법부 누가 다 뽑아놨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문재인이 다 뽑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좌파 일색의 판사들. 결국 그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관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거 있죠? 보신 걸로 볼 때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다 받아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사과, 일본군이 관여했다, 그리고 잘못했다 사과하고,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배상금까지 물어줬잖아요. 그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그 배상금의 금액이 우리는 10원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반씩 부담하는 걸로 하자. 왜 우리가 거기에 돈 냅니까? 미쳤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돈 내는 거 안 된다 하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정도의 일본 양보들을 받아오십시오. 그게 외교입니다. 그게 진짜 잘하는 외교예요.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간이 툭툭 떨어집니다. 무지, 무능, 무책임. 문재인이야말로 박근혜 정부를 지적한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깨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하고 협조한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평가했죠. 그러면 미국 없이 일하세요. 미국 도움 받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 때 얻어왔던 합의를 받아와 보세요. 일본이 잘못했다 사과하고 일본한테 책임 다 지우고 우리 돈은 10원도 부담하지 않게 해보세요. 그게 외교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대로 다 말아먹고 국방 다 말아먹고 외교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또 말아먹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는 쪽쪽 다 사고 치니까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G20 정상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핫바지 방구 세듯이 쑥 세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그냥 새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창가만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노는 게 국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놀아제끼면 죽창가나 부르면서 놀아제끼면 다 삽니다. 기업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좀 놀아주세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있죠. 만약에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이건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거 꺼내는 순간 미국까지 등을 돌립니다. 주한 미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이 사람도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협정 철회 시사한 것만으로도 한국 외교는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스마까지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는 그 자체가 자해공갈단일 뿐더러 한미 동맹까지도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런 석학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한미동맹이 날아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를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게 단순히 멍청한 짓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방위에 대한 이익, 국방에 대한 이익, 국가 안보에 대한 이익을 다 팽개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다 팽개치더라도 이 그림이 성공해야 되는 거죠.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뒀습니다. 지소미아가 발표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가 1위부터 10위까지 지소미아로 덮어지면서 조국과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고 있던 것이 싹 내려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집단입니다. 자기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조국을 살려놓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더욱더 자극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문재인 정부 이제는 정말 무섭습니다. 살뜰립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